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수업이죠. 자, 국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국어는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의사소통은 표현을 하면 그 표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기 그리고 쓰기가 있죠. 자, 이해하는 방법에는 말했으면 들어야 되겠죠? 듣기. 그리고 썼으면 읽어야 되겠죠? 읽기. 요렇게 말하기하고 듣기를 묶어가지고 화법이라고 합니다. 화법. 그리고 요 쓰기를 작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읽기에 이제 문학이 있죠? 그리고 비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휘가 있죠. 어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화법과 작문이라고 들어봤어요?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문학 과목, 문학 교과서가 있었죠. 그리고 요 비문학을 학교 다닐 때 독서라고 명칭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법이라고 또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국어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공무원 국어나 이제 고등학교 국어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이 바뀌는 거 알아요? 국어하고 영어가 바뀌죠. 국어가 과거에는 좀 10년 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20문항 중에 문법이 10개. 나머지 문학이나 화법작문, 비문학 이런 것들이 한 8개.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한자였어요. 한자가 많게는 3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점점점 이 비문학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비문학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비문학이 10문항 이상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문법이 3, 4개 정도 상당히 줄었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한 3, 4개 정도 이렇게. 그러다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내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 사이버고시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시문항이 올라가 있죠. 그 예시문항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일단 한자가 거기에는 현재 없어요. 여러분들 한자 싫어하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유형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문제가 거기 보니까 20문항 중에 하나도 없어요. 일단 없다는 건데 계속 없을지는 알 수는 없죠. 일단은 없습니다. 한자가 없고, 그리고 비문학이 상당히 많아요. 비문학이 상당히 많고, 문법도 완전히 문법 문제는 2문항, 관련 문제는 2문항, 그러면 문법 문제는 4문항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문학의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문학의 경우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수업은 이제 그 변화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변화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지금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문법이고 하나는 비문학이에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오전 3시간을 하고 또 오후에도 3시간을 진행을 하죠. 오전 3시간에는 문법을 합니다. 문법이 문항수가 줄어들었긴 하였으나 배워야 될 내용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 10문제 나올 때는 문법에 할애하는 시간도 많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보람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오지. 그런데 내용이 줄어들진 않았잖아, 문법이. 많이 공부하는데 문항수는 그리 많지 않아.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공무원 시험이 몇 문제로 당락이 결정이 납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평균 90점이 넘어가야 돼요. 90점이 넘어간다는 건 2개 틀리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가능성이에요. 그게 합격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3문제 틀리면 어떤 과목에서 하나를 더 틀린 거야. 3문제를 틀리게 되면 필기에는 붙을 가능성은 있어요. 필기에는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필기 붙고 면접에 갔을 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뭐 3-4문항 정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이제 문법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오전에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오후에 일단 비문학을 진행을 해요. 수업을. 비문학이 문항수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문학을 합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문항수가 한두 문제로 줄어들었지만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문학이. 내가 나중에 이제 문학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문학이 문제 유형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한자성어나 한자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이버고시센터에 올라와 있는 그 예시문항에 한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자는 제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나눠준 그 커리큘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진도도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뭐 여러분들이 대체로 공무원 시험에 사전 배경 지식이 있겠지만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오늘 새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공무원 시험은 1년에 3번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대체로요,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봐요. 4월 첫째 주의 토요일에는 국가직 시험을 보죠. 근데 올해는 언제 봅니까? 3월 23일 날 보죠. 알고 있어요? 3월 23일 날 봐. 올해는 3월 23일 날 보는 이유가 총선 때문에 그래요. 선거 때문에. 그리고 6월 대체로 15일 전후에 토요일. 그러면 6월 둘째 주 토요일 정도가 되겠죠?
지방직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6월 22일 날 봐요. 그리고 한 번 더 봅니다. 7월 둘째 주 토요일, 대체로 이것도 15일 전후로 해서 봐요. 이때 군무원 시험을 봐요. 군무원 시험. 올해는 7월 15일 날 봅니다. 좀 일찍 보는 편이에요, 올해. 자,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방직만 보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근데 국가직, 지방직을 다 보는 경우, 이 2가지만 보는 경우도 있고 군무원까지 3개를 다 보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3개를 다 보기를 권유합니다. 일단 이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똑같아요. 문제 유형도 똑같고 출제하는 것도 똑같고 뭐 과목도 5과목 똑같습니다. 이 군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출제하는 곳이 다르고요. 그리고 과목이 달라요. 과목이 9급은 3과목을 봐요. 7급은 4과목을 봅니다. 그 중에 필수 과목은 국어 하나예요. 필수 과목은 국어 하나고 나머지 과목은 다 선택 과목이에요. 나머지 과목은 선택 과목인데 일반적으로 군무원 9급 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어의 행정학, 행정법만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군무원을 안 볼 이유가 없죠. 대부분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 3가지를 다 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2가지만 보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군무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차이는 과목수의 차이죠. 부담감이 좀 적죠? 3과목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만 차이가 또 있다면 문항수입니다. 문항수가 군무원은 25문제예요. 각 과목이. 그런 차이가 있죠. 자, 나는 현재 대전 한국공무원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교수님이 바뀌었죠? 나는 근데 여기 처음 온 건 아니야. 난 원래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과거에 4년 전에도 여기서 수업을 했었어요. 다시 이제 수업을 하러 온 거지. 그리고 수원에서 수원 공경단학원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량진에서 GWP 고시학원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3군데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빨리 진행할 건데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내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5시에 우리가 수업이 끝나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학습 커리큘럼을 내가 짜줘요. 학습 계획을 내가 짜준다는 얘기야.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온 친구들은 대체로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물론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무래도 막막한 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가 전체적인 계획을 직접 세워줘. 그걸 그러니까 학생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제 많으니까 전체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죠. 한 명당 짧게 하다 보면은 한 15분 정도? 근데 길게 하면은 3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수업 5시 끝난 다음에 먼저 하고 싶은 학생들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한테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돼요. 선착순으로. 알겠죠? 그래서 학습 상담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서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지금부터 바로 진행을 할게요. 수업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책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책을 볼 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공책입니다. 나하고 수업할 땐 일단 공책이 필요해. 거의 칠판을 보면서 칠판에 내가 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 공책이 없다면 연습장을 또는 연습장이 없으면 나가서 이면지를 좀 구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책을 일단 덮고 책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책은 그럼 왜 필요하냐? 나중에 복습할 때, 그리고 내가 책을 보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필기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요약 노트가 되는 거예요. 요약 핵심 노트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주는 이제 요약 핵심 노트가 되는데 어디서도 이런 이제 핵심 요약집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깔끔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업을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 지우고.